자, 부부운 중에서 이제 그 남자를 하는데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그 글자를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인은 여자는 관성이 남편이죠. 그 글자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럴 정도로 부부 보는 것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부해로가 어려운 사주 구조예요. 시간의 편제나 상관이 있다.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여기 편제나 상관이 있는 경우. 요 경우에는 이제 부부해로가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보세요. 예. 편제가 뭐죠? 정제가 아니잖아. 부인이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할 때 말년에 애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여자가 아닌 여자야. 그러니까 정제는 내 여자고 편제는 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있겠죠. 그러면 시지는 왜 얘기를 안 하지? 그죠? 추명가는 가장 중요한 게 추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그러면 왜 시간만이라고 얘기하지? 보통 사주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장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지장간이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금이야. 응? 사주에. 자, 경금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주가 경진이에요. 이 시지가. 그러면 시지가 무토도 있고 뭐도 있죠?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죠. 그러면 요 자체는 상관이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 시장간에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을목도 있잖아. 어떤 애가 바깥으로 나와서 작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중에서 계수가 올라오죠. 그러면 상관이 올라왔으니까 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응? 만약에 을목이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맨 처음에 요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령은 다른 거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령이 뭐 자식을 보든 직업을 보든 뭐를 보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령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알잖아요. 그럼 그때 응용 기술이 생겨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특히나 여기서 추명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응용 기술이 생겨. 가장 사주 공부에서 나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처럼 시간의 편제나 상관이 있으면 뭐 안 좋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나빠요. 명리 공부는. 예. 그래서 요걸 하나 볼게요. 자, 경금이 여기 일주입니다. 일주가 경금이 간목이 이렇게 있어요. 응? 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애인이 있다고 본다고. 왜냐면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 편제가 있는데 얘는 지장간이 없어서 다른 거로 변할 수가 없다고. 얘는. 그런데 경금이 시간의 진이야. 그러면 진중에 개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올라온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상관에 있으니까 배우자 자리가 해로 못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개수가 아니라 을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정제가 되죠. 합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진 속에 있는 무엇이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시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시간이란 말을 한 거예요. 시간이란 용어를 얘기한 거는 지장간 속에 있는 것이 천간에 뜬 것이 그 작용을 하거든요. 시간에 떴다. 그러면 시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공부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다가 의문이 다는 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모르는데 그냥 낑낑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을 하지? 바로 저한테 질문하세요. 자, 일지와 시지가 서로 충돌한다. 이게 추명이 우리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이모야, 자야, 미야, 술이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해석하는 방법이 왜 무궁무진하냐? 요 자체 연월 일시를 가지고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도 해석을 해요. 연월 일시는 뭐죠? 연은 조상 자리잖아. 그죠? 월은 부모 자리. 일은 나. 그죠? 그 다음에 시는 자식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배우자 자리.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자면 위에는 남자고 밑에는 여자죠. 천간은 남자를 뜻하고 지진이 여자를 뜻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도 요 밑에는 위에는 아버지고 요 밑에는 어머니예요. 요 위에는 할아버지고 할머니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예. 보는 방법이. 우리가 자식 얘기할 때도 이제 또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읽으면 돼요, 주명가는. 술미 형살 있죠. 그죠? 그럼 누가 형살 낀 거예요? 조상과 아버지가. 그러니까, 조상하고 아버지니까, 조상하고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았겠다. 아니면 술미 형살이죠. 형살은 뭐예요? 형살은 형살 그대로예요.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거나, 네? 아니면 관제수가 있었거나, 비명기서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여기서는 연은 조상이고 월은 부모니까 거기 형살이 낀 거예요. 예. 자, 여기는 어때요? 오미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명가는 신살에 모든 걸 다 써요. 12운성 12신살도 신살에 다 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백호살이니 괴강살이니 이런 모든 살서 여기 다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추명은 신살을 전부 다 활용한다. 여태까지 배운 걸 전체로 활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뭐죠? 합이잖아. 오미합.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충이죠. 그대로. 요거는 형살이죠. 예,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부모하고 나하고 합이 된 거지. 근데 특히 엄마하고 나하고 합이 된 거죠. 그럼 또 뭐가 돼요? 이거는 배우자하고도 되잖아.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쭉 추명할 때 얘기가 나오지만 요렇게 월하고 일하고 월지와 일지가 합이 되면 엄마가 나를 연애할 때 도와주거나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줬다. 사이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합이 됐으니까. 응?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충이잖아. 뭐라고 해석해요? 나하고 애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내 자리잖아. 그죠? 나도 되지만 여기가 누가 돼요? 그죠? 남편하고 애하고 뭔가 안 맞아. 이렇게도 돼요. 왜냐면 이 배우자 자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이게 말년 자리예요. 나. 그런데 여기가 충이 맞았다는 거 요건 내 집안이에요. 요건 사회고. 그러면 여기서 충 맞은 건 사회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충 맞잖아요. 가정 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충을 맞으면 내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죠.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건 뭐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땜하는 거. 그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때는 요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모양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모양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축 맞았으니까 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말 부부를 하거나
예, 이렇게 되면 땜이 되고요. 또 자식도 헤어나서 공부하거나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묘한 게 뭐냐. 같이 있으면 싸워. 떨어지잖아. 사이 좋아요. 그리워해. 특히 원진 끼잖아요. 지금 이거는 보세요. 요렇게 원진 꼈죠. 요렇게. 그죠? 3이 원진. 누구하고 원진살이에요? 부모하고 누구하고? 이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부모한테 애 맡기지 마. 예. 그렇게도 돼요. 왜냐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가 할머니를 싫어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는요. 오수는 합이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응? 이거는 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사이를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잘하는 거야. 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상한테 잘하니까 이럴 때는 뭐가 또 될 수가 있냐면 왜 차례 잘 지내는 사람 있죠. 조상 섬기는 사람. 왜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왜 산소 왜 차례 잘 지내고 왜 제사 지낸 사람 안 지낸 사람 있죠. 근데 요런 사람들은요 제사 지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조상하고 합이 되니까. 내가 조상을 떠받드는 형국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얘기할 때. 그런데 여기서 또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용어로도 해석한다고요. 용어로. 응? 자,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게 뭐죠? 임수에서 요게 관성이잖아. 그죠? 관성. 예, 요거 뭐예요? 재성. 예, 겁재. 예, 이렇게 되죠. 이거 갖고도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가지고 조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할머니하고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자, 관성이 뭐 맞았죠? 형살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남자인 경우는 요걸 뭐라고 해석해요? 응? 응?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도 보지만 형살이 직장 생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형살이 직장 생활이니까 형살을 보니까 뭐 감방, 그 다음에 감방, 뭐 유치장, 그 다음에 사람 다치는 거 연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관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여자가 이러면 뭐라고 해석해요? 응? 이게 만약에 여자라면 어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우는 어떻게 들어온다고? 예, 소리가 뚜렷하고 목소리가 뚜렷할 때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옹알이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소리를 확 내세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다고? 남편?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을 가져. 자신. 남편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요 수많은 변수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남편 직업이 아까 얘기했고 또 형살의 남자잖아. 불구자 남편일 수 있다고. 응? 그 모습이 형살의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첫 결혼에는 이게 온전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안 좋았다. 왜냐면 형살은 이게요 형살하고 충살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재성이 관성하고 합을 했잖아.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요? 응? 한번 해석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거를 막 응용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워는 놨는데 실제는 보면은 뭔 말을 해야 될지,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보세요. 자, 재성하고 관성하고 합을 했어. 어? 어? 어떤 경우는 부인하고 자식이 다 잘 되니까 집안이 평온한. 부인하고 자식하고 저거 하니까 집안이 평온하다도 돼요. 또 다른 해석을 조금 해보세요. 응? 여자가 남편한테 잘한다? 이게 누구인 경우? 여자인 경우. 파생토를 해주니까 남편한테 잘한다? 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미가 합의됐잖아. 근데 이게 남자라면 내가 지금 부인을 데려왔는데 그 부인이 누구하고 합을 한 거야? 응? 내 자식하고 합을 한 거잖아. 그죠? 이게 남자라면 이거는 내 부인이죠. 여기는 관성은 내 자식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합을 했죠. 여자를 데려왔더니 자식이 딸려오네? 이거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여자 오하를 여자를 내가 데려왔더니 이 미토가 같이 딸려온 거잖아. 합으로. 그럼 뭐예요? 임신해서 결혼하거나 결혼하는데 애를 깔고 들어왔으니 혼전 임신한 여자잖아. 응?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큰 선물이 그거라면서요. 예, 혼수로 자식 데려오는 거. 어? 아니 되게 어이없어 해. 아니 요즘에 결혼하면은요 그 며느리가 임신해서 들어오면은 그게 가장 큰 기쁨이래요. 왜 이렇게 웃으시지? 아니 내를 데려오면 괜찮은데 당연히 내지 무슨 상상을 하세요 지금. 아니 옛날에 농담 볼때 당연히 내지. 왜냐면 여기가 내 자식이잖아. 정가 내 자식하고 합을 했는데. 옛날에 미리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키워가지고 남편 힘들까봐. 애 딸린 여자도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 부인 힘들까봐 애를 낳아서 키워서 데려왔다는 얘기하죠. 이 부인이 관성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 관성이 내 자식이잖아. 그죠? 이해가 돼요? 요거는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하고 합을 했으니까 남의 자식 아니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혼전 임신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사주가 이렇잖아요. 그럼 상담할 때 그 아드님이 선물 하나 갖고 들어오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에서 어머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진한데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 엄마한테 얘기하나? 그러니까 자식은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자식을 알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자 여기는요. 이것도 해석해 보세요. 사실은 추명가는요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뭐 직업 공부고 뭐고 또 이것도 돼요. 뭐가 되냐면 오미가 합을 했죠. 돈하고 관하고 합을 한 거잖아요. 뭐야 이 사람은? 돈에 관련된 직업인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기는 뭐예요? 관이. 형살이지. 그 초년에는 뭔가 불안정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법으로 법관을 했다가 오미합을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돈 버는 관을 하는 거지. 응? 예. 그러니까 뭐하고 합을 했느냐가 이 사람이 또 그것이 직업과 돈과 합을 했으니 돈에 관련된 직업.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험나거나 하면 일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은행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금융 쪽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형제끼리 재산 싸움.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겁재하고 지금 오화하고 충을 때리고 있잖아. 그죠? 나중에 재산 싸움 될 수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요령이라면 어느 자리에 있는 거하고 충을 때리는 거를 보세요. 시자리잖아.
그럼 뭐야? 형제 중에서 예, 아랫 형제야. 동생이. 예, 동생이 내 돈을 충을 때리니까 동생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자식 자리 있잖아요. 그죠? 예, 자식으로 해서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변하는 건.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된다고, 추명가는. 예.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말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게, 한 시간을 상담을 해도 말이 끊어지지가 않는 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이거는 내 형제잖아. 얘하고 싸움하는 거잖아. 그죠? 내 부인하고 형제하고 사이가 나쁘죠. 예. 그러니까 여동생이 부인을 괴롭히는 거야, 좌우충을 때려서. 응? 그죠? 지금 요거 하나 가지고도요, 그죠? 예. 요게 추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월일시를 보고 추명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여기다가 또 여기 위에 올라오잖아요. 이거 갖고 또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 12운성, 12신사 까고 다 까는 거야. 예. 그래서 말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주 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런 거는요, 뭐냐면 이게 추명을 안 해서 그래요. 추명하면 말거리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뭐 역학 공부하러 다닌대. 그럼 주변에서 야, 내 거 좀 봐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뭐 보여야 말하지. 적어도 그래서 이걸 알면은, 그래도 뭐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예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야, 막 그러면 그럼 또 맞아요. 그럼 진짜 그래야 막 이러잖아. 그러면 막 갑자기 막 내가 막 도사가 된. 예. 그래서 재미로 하기가 이게요, 추명가가 무지 재밌다니까. 예,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요령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기본이고. 예? 자꾸만 뭐라고 얘기해. 말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누가 말할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자, 배우자 자리 일지가 공망으로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또 이게 공망 가지고도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해요. 뭐, 일자리 공망, 월자리 공망, 시자리 공망 얘기하는데, 공망은 연월일시, 거기에 덕이 없다 정도만 보시고요. 월공망은 별로 쓰임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공망 찾는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일지 공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공망을 찾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공망을 굉장히 막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막 공망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공망은 단순히 그냥 연월일시 참고로 보고, 그리고 대운이나 그 다음에 세운의 공망은 없습니다. 네. 운 공망은 없어요. 아니, 운 공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 해는 이 사람은 그 운을 안 만난다는 건가? 그잖아요. 운 공망 없어요. 대운 공망 없어요. 예. 공망은 사주 원국에 있는 거 밖에는 공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뭐 그 연운도 공망 빠지고 막 하는데 이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예? 저는 사주 공부는 이 공부가 원리가 맞고 합당해야 돼요. 자, 올해가 개묘년이죠. 예? 그러면 내가 묘공망인 사람은 올해 운이 없나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혹시 공망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그 올해 묘가 없는 거야, 이 사람? 공망 끼면 운이 없는 거야? 뭐 좋은 놈도 나쁜 놈도 그냥 공중에 뜨는 거야? 없어요. 운에서 들어오는 거는 공망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좌공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지공망. 근데 공망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공망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봐요. 일을. 예. 일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공망 끼는가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요게 공망을 찾을 때 공망을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을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이 연습만 몇 번 하시면 여러분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예,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에 올렸어요. 올려서 이거를 아는 사람도 많긴 한데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공망이 왜 공망이냐?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해갖고 10개고, 그죠? 지지는 자축, 인명, 진사, 오미, 신유, 술의 12개예요. 그래서 천간하고 지지하고 짝을 짓다 보니 항상 두 글자가 남아요. 요렇게. 예. 그래서 얘가 공망기예요. 그러니까 공망이 뭐냐면 이런 거야. 위에가 남자고 밑에가 여자라고 한다면 예, 여자가 남편 없는 것이 공망이야. 하늘이 없는 것이 공망이야. 하늘이 비어있는 거. 예. 그래서 짝을 쭉쭉쭉쭉 짓다 보니까 뒤에 남는 요 두 개가 공망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정묘일주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정묘일주에 태어났을 때 여기서는 보시면은 수레가 공망이잖아. 그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묘면 여기가 묘자리죠. 그죠? 묘자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서 개까지 끝날 때까지 손가락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묘, 그러면 위에가 하늘이 남편이 정이 있죠. 그죠? 내가 정묘일주니까. 그러면 정, 무기, 경시, 임계 끝났죠. 그러면 저 뒤에는 수레, 공망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손을 갖고 하면은 손님 앉아 있는데 예, 손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약간 뭐 잘 보고 못 볼 떠나서 몰라. 제가 볼 때는 좀 세련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옛날 할머니들이 야, 네 언제 태어났나 좀 보자. 할머니들이 맨날 돌리고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은 별로 세련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찾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요게 수레가 공망이잖아요. 그때에 예를 들면은 연의 숫자가 있어. 어? 그러면 요거를 조상공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연의 공망. 그럼 조상하고 인연이 없어. 그럼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차례 안 지내. 없는 조상이니까. 그래서 조상 자리에 공망 들면은요, 기독교가 많아. 왜냐면 조상 안 섬기니까. 왜? 조상하고 별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 조상 묘자리 잘 안 찾아가. 공망 꼈기 때문에. 자, 여기 만약에 해가 있죠? 그럼 여기 월자리에 공망 낀 거죠. 그죠? 월자리에 공망 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 형제 자리가 인연이 없다. 있어도 있으나 하고 별로 인연이 없다. 요렇게 얘기해요. 예, 요 경우에. 근데 여기에서 적중률이 높은 거는 뭐냐? 1하고 시가 적중률이 가장 높아요. 시 자리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시는 내가 하고 같이 관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망 끼잖아요. 자식 공망 낄 때 거의 아들 없어요. 예. 딸은 아니에요. 딸은 자식이 아니야. 명리에서 딸은 자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남의 집에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식 복이 있다. 그거는요, 아들을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만약에 자식 자리, 시 자리 좋은 게 있죠? 그럼 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딸은 남의 집으로 시집가기 때문에 자식으로 안 따져서 공망이 끼잖아. 아들은 괜찮아. 예, 딸은 괜찮아. 아들은 안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안 좋아요. 첫째 아들이 아는데 어떻게 또 아들이 어떻게 나와? 그죠? 특히 첫째 아들 안 좋아요. 첫째 아들이 있게 되면 첫째 아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예. 그래서 시공망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요거는 제가 해보면 적중이 굉장히 높아요. 시공망은.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찾다 보니, 내 공망은 없잖아. 그죠?
당연히 없죠. 왜냐면 나는 지금 하늘에 있잖아. 천간이 있죠. 나는 없죠. 그래서 일주공망은 연에서 찾아요. 연에서. 예, 반드시 연에서 일주공망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연이 기유야. 그러면 여기는 인묘가 공망이 돼요. 예, 공망 찾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묘 공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에서 봤을 때 얘가 공망 걸린 거죠. 요게 바로 공망 걸린 거예요. 예, 일주 공망은 연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월에서도 찾고 시에서 찾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망은 요 정도만 보세요. 공망은 일주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관성 보고 그 다음에 연주에서 공망은 일주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하는 게 뭐냐면 정이 술해가 공망이 꼈죠. 요거 자체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 같잖아요. 여자가 정묘 일주에 술의 공망이죠. 술은 상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관성이죠. 여기에 공망 낀 거예요. 여기에 인연이 약해요. 그래서 자식 인연이 약하거나 남편 인연이 약해요. 그러니까 일주에서 찾은 그 자체의 오행을 공망으로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지금 여기서 정묘일주죠. 근데 정묘일주가 술해가 공망이잖아요. 그럼 정화에서 보면 이 술은 상관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해수는 정관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상관의 인연이 없고 여기 정관의 인연이 없다. 그래서 남편의 인연이 없고 상관이니까 자식의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본다고요. 또 상관은 뭐예요? 상관을 육신으로. 뭐죠? 아이디어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추명가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기초에서 배웠던 예, 육신 있죠. 그리고 육신을 전부 다 활용해요. 추명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12운성 12신살 전부 다 활용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일반 신살도 다 활용해요. 종합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인성이 공망이야. 공망.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그대로 해석해요. 뭐라고? 인성 공망. 엄마 인연이 없다. 또 공부하고 인연이 없다. 또 문서 인연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땅만 사면 떨어져. 내가 부동산 하면 떨어져. 뭐 이렇게. 뭔가 문서운이 약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만약에 재성이 공만 끼면 응? 재성 공만 끼면 예. 그렇게 해석해. 예. 재물 인연이 없다. 예.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주 원국에서 그 운세라든지 이 사람 사주가 좋은가 나쁜가 더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추명가는 보자마자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사주 볼 줄 몰라. 근데 보자마자 얘기하잖아. 근데 대충 맞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마자 이것이 공망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 가불은요, 여기에서 내 바로 앞에 있는 두 애가 공망이에요. 만약에 내가 갑목이나 을목 일주잖아요. 그럼 내가 갑진이야. 앞에 누구예요? 앞에 두 애. 인묘자. 얘가 공망이에요. 응? 자, 이게 을목이야. 내가 만약에 그 을사야. 의류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의류는 얘는 요 앞에가 하나 있었죠. 그러면 요거 건너뛰고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요 전에 신이죠. 그럼 뭐 오미 공망. 예, 가불은. 그러니까 가불은 이게 왜 그러느냐? 내가 걔까지가 딱 그게 나한테 걔까지가 짝이 맞춰졌죠. 그리고 내가 갑을 만난 거잖아. 그 바로 전에 애가 공만 낀 애인 거야. 예. 그래서 만약에 자 보세요. 가보다 그럼 누가 공망? 앞에 두 개. 지사 공망. 그죠? 자, 갑자다 그러면은 앞에 두 개. 누구? 술에. 그죠? 자, 해, 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했나? 자, 의뢰다. 그러면 공을 찾아보세요. 하나 건너뛰고 앞에 두 개. 그럼 뭐예요? 신유공만. 술해 앞에 뒤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면은 요게 을목이잖아요. 그럼 앞에 갑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죠? 자, 을사다. 그럼 앞에 쥐는 하나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임묘공망.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의료다. 만들어 보세요. 앞에 신이죠. 오미공망. 그죠? 예. 그래서 갑목하고 을목은, 예, 갑은 바로 앞에 두 개. 을은 하나 건너뛰고 앞에 두 개.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임계. 임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끝났잖아. 뒤에 두 개가 공망이잖아. 그러면 아까 본 거하고 똑같은 요령으로, 자, 만약에 개사다. 그럼 바로 뒤에 오는 두 개죠. 왜냐면 개까지가 끝났잖아요. 그럼 오미가 공망. 자, 개유다. 그러면 바로 뒤에. 그러니까 개수가 딱 되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 오는 두 개. 술의 공망. 그 다음에 개미다. 누구 공망? 예, 신유 공망. 그 다음에 개해다. 그러면 누구 공망? 자축 공망. 그죠? 예, 개수 딱 하면 뒤에 두 개. 갑목은 딱 앞에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수는 그 갑목, 을목 했던 거 똑같은 요령이죠. 자, 이모 공망 뭐예요? 하나 띄고 신유. 자, 이미는 뭐가 공망? 하나 띄고 진사 공망. 그죠? 자, 임지는 해보세요. 하나 건너뛰고 오미 공망. 그죠? 임시는 그죠? 하나 건너뛰고 수레 공망.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계는 예, 다음에 오는 애가 공망. 가불은 그 전애가 공망. 그죠? 임계는 미래가 공망. 그 다음에 가불은 예, 과거애가 공망. 예? 요거 몇 번만 연습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토는 아주 쉬워요. 무토하고 기토는 무조건 충 때린 애가 공망이에요. 예. 자, 그래서 무자 충 만들어 보세요. 자오충이죠. 그죠? 그런데 공망에서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면 공망은 반드시 두 글자예요. 그래서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꼭 한 세트예요. 얘가.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자, 오가 나왔죠. 자축이 잔데 충을 때렸죠. 그러면 오미공망. 요거를 기억하시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공망이다. 그럼 나오는 글자를 둘로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신 만들어 보세요. 충. 신충 때리는 거. 인. 그죠? 그럼 뭐예요? 인은 인묘. 한 세트라고, 요렇게. 한 세트. 예. 자, 무진. 자,
뭐예요? 술. 그죠? 그럼 뭐예요? 술은 한 세트, 술에 한 세트, 그러니까 해. 요렇게. 자,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기해. 자, 만들어 보세요. 충. 예, 사죠. 근데 사는 뭐예요? 진과 한 세트. 진사. 예. 그래서 요거 한 세트만 외워놓으면 나온 글자에다 이걸 넣으면 돼요. 자, 기묘. 예. 유니까 뭐예요? 신유. 한 세트.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토는요, 충 때리면 돼요. 자, 그럼 뭐예요? 예, 갑은 과거. 그 다음에 수는, 목은 과거. 수는 미래. 토는 충.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화는 이게 뭐예요? 화는 밝음이죠. 그죠? 그래서 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병화하고 정화가 있으면, 요때는 밝은 애니까 앞장서서 가는 애예요. 그래서 삼합에서 앞에 있는 애가 공망에 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몇 번 연습하시면 요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앞장서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가는 애가 공만 낀다. 앞에 가는 애가. 자, 그러면 여기서 병자 요거를요 삼합으로 만들어요. 예, 신자진이죠. 그때에 요 자가 여기 있죠. 그죠? 앞에 가는 애가 누구예요? 신이죠. 신이 공만 끼면은 뭐죠? 신유공만. 한 세트잖아. 그죠? 예. 자, 병신. 그럼 어떻게 돼요? 신, 자, 진이죠. 그죠? 자, 여기 신이 있죠. 앞에 가는 애가 없죠. 그럼 뭐예요? 예. 예. 앞에 가는 애가 없으면 얘가. 그럼 뭐예요? 진사공만. 자, 병호. 그러면 요거 삼합. 인호술이죠. 오화가 여기 있죠. 앞에. 인묘공만. 여기 연습만 몇 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두세 개만 연습하셔도 한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저절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병술. 해보세요. 술이죠. 이, 오, 술. 술자 여기 있죠. 앞에 있는 애 오미공만. 이해되죠? 자,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해. 만들어 보세요. 해, 묘, 미죠. 그죠? 자, 그럼 여기 해니까 앞에 없죠. 그럼 뒤에 오미공만. 왜냐면 미공망일 때 오화가 한 세트. 그죠? 세트만 외우시면 돼요. 정묘. 그럼 요거를 묘로 갖고 삼합 만들어요. 해, 묘, 미죠. 묘가 여기 있죠. 앞에 가는 애, 수레공망. 그죠? 화는 앞에 가는 애, 삼합에 앞에 가는 애. 자,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게 뭐예요? 금이죠. 금은 그럼 뭐겠나? 뒤에 가는 애. 예. 금은 뒤에 가는 애. 완숙한 애니까. 자, 그래서 경호. 그럼 인호술이죠. 그러면 뒤에 가는 애 수레공망. 그죠? 자, 경자는 신자진이죠. 그럼 뒤에 가는 애죠? 진사공망. 예. 자, 신유는 사유축이죠. 그럼 뒤에 가는 애 자축공망. 그죠? 왜냐면 여기 유잖아. 예. 예. 그러면은 뒤에 가는 애. 요것만 외우시면 몇 번 연습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나와요. 예. 그러면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목은 앞에 가는 애. 수는 뒤에 둘.
자, 토는 충. 그다음 화는 삼합의 앞. 그죠? 그 다음에 금은 삼합의 뒤. 요거만 알면 돼. 그리고 자축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는 반드시 같이 간다. 글자 하나만 딱 나오면 같이 세트로. 예, 요러면 이것이 공망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